103. 정보의 전달량에 관한 공식. 정보 손실량. 이퀴버케이션, 은 h, x-t, x, y는 h, x, y, 마이너스 h, y. 정보 소음량. 노이즈, 는 h, y, t, x, y, 는 h, x, y, 마이너스 h, x. 104.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시공간 스케치북. 시공간 스케치북은 시각적, 공간적 정보를 잠시 동안 보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기 집 현관문을 떠올리고 지시하고 문 손잡이가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물으면 비록 자신이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떠올린 자기 집 현관문의 손잡이가 문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떠올리는 능력은 시공간 스케치북에 의존한다. 2. 음운고리. 음운고리는 짧은 시간 동안 제한된 수의 소리를 저장한다. 음운고리는 제한된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청각 부호로 유지하는 음운저장소와 음운저장소에 있는 단어들을 소리 없이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발성 암송 과정이라는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가봉, 가나 같은 국가의 이름은 빨리 발음할 수 있지만 대조적으로 미크로네시아 같은 국가의 이름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수만을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긴 목록의 경우 음운 루프에서 사라지게 된다. 105. 신호 검출이론의 4가지 반응 대안. 긍정인 힌는 신호 판정. 허위인 폴스 얼람은 잡음을 신호로 판정. 누락인 미스는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 잡음인 커렉트 노이즈는 잡음을 잡음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06. 신호 검출이론 시그널을 노이즈로 판단한 결과는 미스입니다. 107.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예시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신호라고 판정일 경우 신호의 정확한 판정. 1. 잡을 을 신호로 판정은 허위 경보. 2.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은 신호 검출 실패. 3. 잡음을 잡음으로 판정은 잡음을 제대로 판정입니다. 108. 신호 검출이론 관련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신호가 나타났을 때 신호라고 판정하는 것을 신호의 정확한 판정이라고 한다. 나. 잡음을 신호로 판정하는 것을 허위경보라고 한다. 다.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하는 것을 신호 검출 실패라고 한다. 나. 잡음을 잡음으로 판정하는 것을 잡음을 제대로 판정이라고 한다. 109. 100개의 제품 분량 검사 과정에서 정상 판정을 내리는 것을 흰 나 할 때 각각의 확률. 불량 제품과 정상 제품을 각각 불량 판정하는 경우는 2와 5이며 불량 제품과 정상 제품을 각각 정상 판정하는 경우는 3과 90입니다. 몇 가지 추가 정보로는 불량 제품에 대한 판정 합은 5이며 정상 제품 판정은 95입니다. 1. S. 는 힛, 즉 정상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비율은 95분의 90. 답은 0.95. 2. 는 폴스 알럼, 즉 불량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비율은 5분의 3. 답은 0.6. 3. 는 미스, 즉 정상을 불량으로 판정하는 비율은 95분의 5. 답은 0.05. 4. 는 커렉트 노이즈, 즉 불량을 불량으로 판정하는 비율은 5분의 2. 답은 0.4. 110. 신호 검출이론에서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가능성비 베타와 민감도 D의 관계. 베타가 클수록 보수적이고 D가 클수록 민감함을 나타낸다. 111. 판정 기준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허위 경보가 줄어든다. 베타가 1보다 클 경우 보수적이 됩니다. 112. 신호 검출의 민감도를 늘리는 방법. 교육 훈련. 결과의 피드백. 신호와 비신호의 구별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113. 제1종 오류, 알파 통계적 분석은 제1종 오류를 통계적 기가격이라고도 한다.
발견한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을 의미한다. 제1종 오류를 작게 설정할수록 제2종 오류 베타가 증가할 수 있다.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베타로 나타낸다. 1. 베타는 올바른 결정으로 검정력이라 한다. 기무가설이 실제로는 옳은데도 불구하고 표본 오차로 인해 검정 결과가 그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제2종 오류 기무가설이 실제로는 틀린데도 불구하고 표본 오차로 인해 검정 결과가 그 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114. 인간이 기계를 능가하는 기능. 새로운 해결책 제시, 창의성. 오감의 감지, 노하우, 응용, 추리, 환경의 수능 등이 있습니다. 115. 기계가 인간보다 우수한 기능은 자극에 대하여 연역적으로 추리한다. 장시간 걸쳐 신뢰성 있는 작업을 수행한다.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한다 등이 있습니다. 116. 인간-기계 비교의 한계점은 상대적 비교는 항상 변할 수 있다. 기능에 할당해서 사회적인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가용도, 가격, 신뢰도와 같은 가치 기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117. 인간의 제어 정도에 따른 인간-기계 시스템의 일반적 분류 또는 인간-기계 통합체계의 유형은 수동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자동 시스템 등으로 분류합니다. 118. 인간의 오류 모형에 있어 목표 해석엔 의도와 다른 행동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실수. 119. 인간 기계 시스템 중 폐회로 시스템의 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폐회로 시스템이란 입력에 의하여 출력이 변하고 이것이 다시 피드백되어 재조정되면서 충족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되는 시스템. 또는 현재 출력과 시스템 목표와의 오차를 연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피드백받아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120. 시스템의 기본 4가지 기능 또는 인간기계 통합체계에서 인간기계에 의해 수행되는 기본 기능은 쉽게 외우기는 인간기계는 가보를 처결 행동한다. 가보의 가를 감으로 하여 정보 감지, 가보의 보는 정보 보관, 처결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한다에서 행동은 행동기능입니다. 즉, 답은 정보감지, 정보보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기능입니다. 122. 직렬 시스템과 병렬 시스템의 특성. 높은 신뢰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은 병렬 시스템입니다. 결함 가능 기능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복 적용시킵니다. 123. 병렬 시스템의 특성은 요소의 개수가 증가될수록 시스템 고장의 기회는 감소한다. 요소 중 어느 하나가 정상이면 시스템은 정상으로 작동된다. 시스템의 수명은 요소 중 수명이 가장 긴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요소의 중복도가 늘수록 시스템의 수명은 늘어난다. 124.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 원칙은 인체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계적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동작은 인간의 예상과 일치되어야 한다. 125.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사항은 동작 경제의 원칙의 만족, 환경 조건이 인간의 한계치를 만족, 조작의 능률성, 보존의 용이성, 제작의 경제성 검토 등이 있습니다. 126. 정보 전달과 조정 밑줄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는 지적 인터페이스, 감성적 인터페이스, 신체적 인터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127.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또는 노먼의 설계 원칙은 쉽게 외우기는 대행을 하는데 누가 하는가 줄줄 흐르는 피가 한다 하여 피가 대행하는 설계 원칙이다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의 원칙, 가시성의 원칙, 대응의 원칙, 행동 유도성이 있습니다. 128.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요소 3가지 쓰시오. 1.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사용자가 작업 수행에 적합한 명령어나 기능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2. 작업 실행 속도. 벤치마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3. 사용자 에러율. 벤치마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자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에러를 범하는가. 4. 기억력. 사용자는 한 번 이용한 시스템의 이용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것인가? 기억력은 배우는 데 걸린 시간, 이용 빈도 등과 관련이 있다.
5.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얼마나 되는가?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129.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평가 기법. 설문조사 준비된 설문지에 의해 사용 경험을 조사. 구문기록법 사용상의 생각을 기록한 후 그 기록을 해석, 평가하는 법. 실험평가법 가설, 검증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 130. 노먼 설계 원칙을 쓰시오. 쉽게 외우기는 대행을 하는데 누가 하는가 줄줄 흐르는 피가 한다 하여 피가 대행하는 설계 원칙이다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즉, 피드백의 제공, 가시성, 대응의 원칙, 행동 유도성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 피드백의 제공. 적절한 피드백은 사용자들의 작업 수행에 있어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소이며 만약 시스템의 작업 수행에 지연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좌절이나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피드백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 2. 가시성. 제품의 중요한 부분은 눈에 띄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대응의 원칙. 어떤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 장치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잘 연결되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4. 행동 유도성. 물건들은 각각 모양이나 다른 특성에 의해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131. 행동 유도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동 유도성이란 사물의 물리적, 의미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 좋은 행동 유도성을 기준 디자인은 그림이나 설명이 필요 없이 사용자가 단지 보기만 하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유동성은 행동에 제약을 가하도록 사물을 설계함으로써 특정한 행동만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 132. 시스템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설정 및 성능 명세 결정. 2. 체계의 정의. 3. 기본 설계. 4. 계면 설계. 5. 촉진물 설계. 6. 시험 및 평가. 13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에 나와 있는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 과정 보고 알맞은 순서로 나열하면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시스템 정의, 기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촉진물 설계, 평가. 나.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자동 제어에서의 인간의 기능을 2가지 적으시오. 감시, 정비 유지, 프로그래밍. 134.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 6단계를 기술하시오. 제1단계.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제2단계. 시스템의 정의. 제3단계. 기본 설계. 제4단계. 인터페이스 설계. 제5단계. 촉진물 설계. 제6단계. 시험 및 평가. 135. 시스템의 평가 척도 유형은 인간 기준, 시스템 기준, 작업 성능 기준 등이 있습니다. 136. 시스템의 성능 평가 척도는 적절성, 목표를 잘 반영돼야 함, 기준이 의도된 목적에 적당, 무오염성, 측정 변수 외의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신뢰성, 반복성, 즉 평가 반복 시 일정한 결과, 실제성, 현실성엔 실저적 이용 쉽다, 타당성, 측정 평가 척도가 시스템의 목표를 반영한다. 137. 인체 계측지 밑줄 기능적 치수 사용 이유는 각 신체 부위는 조화를 이루면 움직이기 때문.